트럼프의 관세 위법, 주말 내내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야말로 법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한 상호 관세는 무효다라고 하면서 즉시 효력이 좀 상실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매긴 이 상호 관세는 IEPA라고 해서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을 법적 근거로 매긴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효 판결이 났으니까 6대3으로 결국 이 법 안에 녹여 있던 중국 등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 판탄일 관세 같은 경우에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게 플랜 B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적 근거를 바꿔서 또 관세를 매긴 흐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IEPA에서 이제는 무역법 122조로 근거를 바꿔서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겠다 행정명령에 서명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또 하루 만에 150일간의 관세율로 해서 15% 인상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한 흐름들이 주말 내내 우리 경제를 좀 들썩이게 했던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매길 때 무역법 122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한시적인 법적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장 150일간입니다. 관세율을 10%에서 하루 만에 1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15%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대만이 15%로 했잖아요. 이 평균 이 선을 좀 지키려고 하는 의도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무역법 122조로 해서 최장 150일간 상한선이 15%인데 여기까지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장 150일이기 때문에 이 최장 150일을 넘어서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150일 이후 조치가 지속되려면 어쨌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럼 과연 여기에서 승자와 패자는 누가 될 것인가? 사실 어떻게 우리는 그동안을 복귀해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유럽연합이나 너무나 착하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따랐습니다. 대미 투자로 엄청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세율을 15%로 낮추면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니 우리나라, 유럽, 일본, 대만은 여타 다른 국가 대비에 비해서 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50, 미얀마는 40, 캐나다는 35, 멕시코는 25, 중국 20, 아세안 19, 인도 18이었는데 이 모든 국가들이 결과적으로 15%로 내려가고 우리는 그냥 15. 물론 영국과 호주는 10에서 5%포인트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여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무효 판결, 이거는 아니다.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I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했던 그동안의 상호한 관세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펜타닐 관세,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 관세 10에다가 펜타닐 관세 추가 10이 붙어서 20이었는데 15%로 인상할 거라고 시사를 했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5%포인트 낮아진 거니까 중국 쪽에서는 축제 분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 거고요. 물론 이쪽 부분에서는 소멸됐지만 기존 무역법에 관계해서 관세를 때린 그러니까 일정 부분 뭐 품목관세 이런 부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을 했다라고 하면서 매겨진 이 슈퍼 301조이죠. 이것은 대중국 IP 침해 관련해가지고 보복 관세였는데 이게 평균 20% 이상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무역 확장법 232조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철강, 알루미늄 50%,
그리고 자동차 15%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상호 관세 이런 부분만 좀 완전 소멸되고 펜타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관세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요. 3대 리스크, 조금 더 우리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리스크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특정 품목 수입이라고 해서 미국 국가 안보를 침해했다라고 생각되는 국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품목 관세로 때려진 그런 상황인데 그 관세를 부과하는 활용 근거가 됐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K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내기도 한 바로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품목 대상이 늘어나거나 반도체에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주어질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만 크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단 지금까지는 중론이니까. 하지만 리스크 차원에서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역법 301조인데 슈퍼 301조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법적 근거 되겠습니다. 역시 불공정, 차별된 무역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보복 조치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법인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시간적인 룸은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 조사 기간이 9개월에서 1년 정도 남짓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게 한번 걸리게 되면 시간 소요의 이슈 때문에 바로 되진 않겠지만 만약 되면 장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세율 상한이 없고요. 그리고 국가 산업을 타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미국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도 그런 쿠팡 관련해서 이게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좀 조이고 당연하죠.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가 털렸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미국 쪽에서 강하게 좀 압박해오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런 조사 가능성도 쿠팡 쪽에서는 이 무역법 안에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 나오니까 이 부분도 리스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세법 338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건데 연방기관의 조사가 없이도 되고요. 최대 50% 관세 부과가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협박력으로는 최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저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확장법 232조 가장 리스키하고 그다음에 슈퍼 301조라는 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3,500 이미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세 15%를 예전에 받아놨잖아요. 그 규모 관련해서 대미 투자를 계획을 이행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지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슈 나오더라도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에는 올랐고 신흥국 ETF도 좀 올라서 마감이 돼서 시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행보의 제동이 걸릴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새 관세 카드 이런 부분이 있죠.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발목을 조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데에서 VS를 좀 쳐봤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런 리스크 더해서 2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그런 이슈 더해지다 보니까 이런 이슈 조금 더 주목하면서 가자라는 게 중론이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하나
하나증권에서 이 트럼프 관세 판결 이슈 이후에 시장이 어떨런지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더라고요. 실제 우리 시장도 별탈 없이 오늘 좀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세율이 실효관세율이라고 하죠.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관세 이런 부분이 낮아질 것이고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관세 면제 품목을 유지했을 때 실효관세 그 얘기죠. 약 1.5% 정도 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백악관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핵심 광물, 천연자원, 의약품 그리고 우리 같이 메모리, 반도체, 항공우주 제품 등을 이미 공개를 했죠. 이런 부분에 면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변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해서 보자라는 걸 앞에 이제 좀 말씀드린 거고요. 플랜 B, 착수 관세부가 이연 효과 이런 부분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중대기로에 서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증권에서는 신규적으로 새롭게 관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법 제301조, 슈퍼 301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리스크 두 번째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적용을 하려면 미국 무역 대표부의 조사도 있어야 되는 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과까지 시간이 좀 소요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 소요되는데 일단 타격을 받게 되면 좀 크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관세 환급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장기 옵션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 만에 하나 실현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에는 어느 정도 좀 룸이 생길 가능성,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환급이 무산돼도 현 상황에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논리를 하나증권에서 펼쳤습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한 투자 대응법 그리고 영향력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고 하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사모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도 관세 이거 위법이다라는 그런 이슈 이외에도 오른 흐름들이 있었고 아마존이 2.5% 상승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판매 품목 느낌 아시죠? 대부분 해외 생산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그동안에 좀 눌린 것들이 좀 풀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보시고요. 장난감 관련주, 장난감은 거의 생산이 40% 정도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위법 판결이 났을 때 자연스럽게 튀어올릴 수 있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하스브루나 마텔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웨어페어, RH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가구, 그리고 고급 가구 소매 판매점 이런 부분 가구주이고요. 그리고 온홀딩스 크록스 신발주인데 여전히 관세 위헌 때문에 급등 후 매물을 좀 소화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종목 안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상승폭을 줄인 섹터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관세 위헌 판결 이후에 그동안 관세 이슈 때문에 눌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했다라는 점 좀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는 관세 철회 판결 이후에 약세 전환됐거든요. 이 약한 달러 때문에 시장에 전반적으로 자산군에 영향을 좀 미쳤고요. 엔, 유로, 파운드, 페소, 헤알 요거는 좀 가치가 올랐습니다. 국채금리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국제 유가는 미 이란 긴장감 이런 부분 외에도 관세 위헌 판결 때문에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또 올랐다라는 흐름. 금은 플래티늄 올랐고요. 은 플래티넘 같은 경우 6% 올랐죠. 그리고 구리 비철 금속도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 비트코인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약세가 반영됐거든요. 자산 가치들의 흐름들 이렇게 좀 변동이 됐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판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큰 흔들림 없이 가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용히 가지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이 이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이란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포기하라라고 하면서 19일 날 얘기했죠. 최대 한 보름 정도 주겠다, 2주간 주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리스크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이 DB증권에서는 유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가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물가 변수를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시설 투자, AI 시대에 투자가 막
거세지다 보니까 굴이 기타 상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게 오르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물가 상승률을 자극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낮은 가격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DB증권에서는 물가가 배럴당 66달러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2분기부터 유가가 미국 물가 상승률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결국 유가가 배럴당 66달러 그 하방을 지지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에 부담이 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중간 선거 앞두고 정책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란 이런 부분은 좀 조기에 리스크를 좀 해제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란은 핵 협상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면서 26일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과 신속하게 합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미국의 군사 행동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란 이쪽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변수에 따른 앞으로의 파장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염승환 LS증권 이사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쭉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